지방 아파트는 하지 말아야 되는 곳들은 과감히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지방 미분양이 늘어날수록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영상 찍고 내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 기사들이 더욱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방 아파트 물량은 20%가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분양은 줄지 않고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이나 뉴스를 나오면 이제는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지금 서울, 경기 신경 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까지 생각을 해야 돼? 지방 아파트로 어떻게 돈을 벌어? 지방 아파트는 정말 정말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또 저는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개구리 심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안 된다, 남들이 돈을 못 번다 라고 하는 지역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고, 그 지역에서 어떤 기회들이 있나 라는 것들도 매번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수요가 지방 같은 경우도 절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사람이 살고 있고 뭐 인구 소멸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지방에 있는 인구들이 갑자기 없어지진 않아요. 어느 영화에서처럼 그 지역이 갑자기 유령 도시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여기 있는 공급을 했던 물량에서 미분양이 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수요가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선택받는 지역과 선택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나눠지고, 이 지역을 좀 알게 됐을 때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상황을 단순히 정리를 해보면 좀 이런 상황이에요. 건설사들은 지방 분양을 줄이고 있죠. 당연하죠. 이 사람들 바보 아니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분양하면 안 팔린다라는 거를 건설사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분양을 줄였는데도 미분양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공 후에 미분양, 그러니까 지어놓고도 안 팔리는 집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공급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수요가 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수요가 특정 지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은 집을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 데나 사지 않는 거예요. 지방 아파트, 지방 사람들이라고 해도 아무 곳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은 없겠죠. 다 그 사람들도 신축 살고 싶고 브랜드 아파트 원하고 생활이 편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돈이 줄어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타협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 타협은 매번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외곽부터 당연히 버리겠죠. 그리고 애매한 구축부터 버리고 공급이 많았던 지역도 버립니다. 그럼 남는 지역은 뭘까요? 도심의 상급지, 그리고 신축 혹은 준신축, 생활권이 이미 형성된 곳들에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상급지도 결국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거 있는데,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경매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지방에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 좀 분석해보고 찾아보고 알아보면 이런 구조가 꽤 많습니다. 분양가가 4억이었는데 주변 아파트는 2억대 형성이 하고 있어요. 신축이지만 미분양이에요. 그리고 준공 후에 미분양 상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신축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안 팔린 거예요. 말했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신축, 준신축, 뭐 지어진 지 한 10년 된 게 2억인데 새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파트를 4억? 똑같은 인프라를 쓰는데, 아무리 지방 사람이라고 해도 2억이라면 큰 돈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신축을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 이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곳들을 분양을 받아서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지방 사람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분양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시의 중심, 그쪽에 더 살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게,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하면 좋긴 하지만 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신축으로 좀 분류가 되는 곳들이 있어요. 5년도 안 돼 있고, 이런 아파트들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실률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눈으로 딱 봤을 때 신축이다라고 해서 경매로 접근을 하면 싸게 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파트 가격 자체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져 있고 공실이 많고 세대수가 많다라고 해도 공실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비어있는 집들이 많다라고 하면 저는 패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 아파트가 기회라고 얘기했지만, 지방 아파트는 하지 말아야 되는 곳들은 과감히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런 지역들을 그냥 마냥 싸게 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아파트들을 또 마냥 싸게 샀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 경매 같은 경우는 잘 선별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좀 전략을 짜냐? 저는 언제나 경매는 단기 매도예요. 지방 아파트는 경매로 좋은 거잖아요. 경매로 좋은 것들은 빨리 싸게 사서 남들이 지금 현재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가격보다 싸게 던져서 그 중간에 차익을 남겨서 빨리빨리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를 넓히는 그 작업을 하는 게 부동산 경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1번은 단기 매도 생각하셔야 되고, 단기 매도와 만약에 안 됐다, 이게 사실 리스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 월세는 진짜 잘 나가요. 왜냐하면 이 집을 사고 싶은 사람보다 주변 인프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단기 매도가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 2년 후에 4년 후에 빠져나오는 전략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번 뭐 지방 아파트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 아파트가 경매로서 좋은 거예요. 일반 매매 갭 투자는 저는 지방 아파트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뭐 미분양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서울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지, 지방 아파트를 일반 매매, 급매, 갭 투자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합니다. 반드시 경매로 사야 되고, 경매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싸게 사는 거에 집중을 해서 체크를 해서 여러 가지 리스트 그리고 임장이나 이런 것들 반드시 가셔서 공실률이나 그리고 주민들의 인터뷰 들어보시고, 전세가 많은지 집주인들이 많이 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분명히 지방 아파트로도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황금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 아파트가 빌라나 상가, 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기 때문에 아파트, 지방 아파트, 경매, 투자. 근데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지방 아파트도 이제 입주자들이 많다, 경쟁자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런 물건들 보면 꼭 그런 물건들만 해요. 보시면 막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어가고 막 입지 너무 좋고 A 입지 막 이런 입지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1등보다는 2등, 3등을 경매로 좀 싸게 사서 4등, 5등한테 파는 그런 구조가 가장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구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물건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 미분양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